자, 제1강 제4회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에 이어서 이제 일본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1875년에 일부러 그 조선의 서해 앞바다에 이제 인천 앞바다죠.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영종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 국제공항인데 거기를 일부러 이제 공격을 해 시비를 걸어서 조선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1875년 운양호 사건입니다. 근데 운양호가 서양 이제 소위 함선이었기 때문에 조선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무력을 갖게 되죠. 무력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일본 그 정부에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어떻게 일본을 개항시켰는가 하는 개항의 어떤 전말에 대한 것을 일본 정부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것을 받고서 그것을 이제 모방해서 조선 정부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고 일본의 뛰어난 무기 기술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너네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은 너네는 하여튼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1875년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고 76년에 다시 1월 달에 서양 함선을 가져와서 니네 전쟁할래 개항할래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심의를 하게 돼요. 조선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대원군은 적극적인 철저한 세국 정책을 폈죠. 근데 대원군이 1864년에 등극을 했다가 1873년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고종이 직접 이제 통치를 하는 74년서부터 그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는 조금 이제 유화적인 이제 그런 이제 정국이 되게 되고 특히 일부의 사회 세력들은 세국보다는 문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그 당시 집권층이 노론인데 노론 중에서도 북학파는 좀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북학파들이 이 문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박제가, 이규경, 최한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의정을 지냈던 박규수 등이 문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문호 개방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1876년 2월에 문호 개방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1875년 9월에 일본의 서양 함선이죠. 그 운양호 영종도에 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영종도를 지키는 조선 군인과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종도를 지키는 조선 군인이 약 40명 정도 몰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가 일본의 소위 일본 함대의 위력에 대해서 느끼게 되죠. 그러고 다시 1876 1월 달에 다시 일본의 소위 이제 신식 함선이죠. 신식 군함인 고흥호가 와서 이제 그 서해 앞바다에 와서 니네 개항할래 전쟁할래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강압을 받으면서 내부에선 조정에서는 북학파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의해서 결국 문호 개방을 선택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1870년 2월에 강화도의 연무대에서 일본과 그다음에 조선 정부의 관료들이 병자 수호 조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876년 2월에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유명한 1876년 병자 수호 조약. 이 해가 이제 병자년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 조약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조약의 내용은 일본은 미국에게 강요당했던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에 강요를 당해가지고 54년에 일본은 미국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죠. 그래서 그 미국에 강요당했던 불평등 조약을 모방해서 그것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을 조선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조선은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조금 우매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 조건을 대체로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병자 수호 조약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치해법권을 인정해줬다. 영사재판권을 허용해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국제법상으로는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 정부의 대표자에게만 치해법권을 인정해 주는 건데,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법률적인 적용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이제 권한을, 특혜를 줬어요. 즉 일본 영사뿐만이 아니라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인 모두에 대해서 치해법권을 인정해줬다. 즉 일본인이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조선의 법률적인 적용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영사가 조선에 진출해오는 죄를 범한 일본인을 재판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에게 후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죠. 즉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 관료나 일본 상인들이 무슨 사기죄를 범한다든가 혹은 시비가 붙어서 폭행죄 이런 것을 좀 범할 경우에는 원래 조선의 법률적인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조선의 이제 관료가 그걸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조선의 주권이 제대로 이제 관철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류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 병자수호조약에 부산은 곧바로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두 곳을 더 개항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항장에서는 이제 사방 십리에 일본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물품을 이제 판매하게끔 이렇게 됐는데, 그 개항장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주둔하게 되는 권리를 가진 일본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거주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선의 내륙으로 이제 진출해서 물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지가 되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본 화폐를 통용하게 했어요. 원래는 우리 요새도 그렇듯이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화폐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달러로 바꿔서 간다든가 혹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유로화를 바꿔서 그 나라에 가서 써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한 그 당시에 국제법상의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일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상인이 조선에 와서도 일본 화폐를 이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화폐인 화폐 유통과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조선 화폐를 사용하고 또 마음대로 가져가 운수를 허가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침탈을 하는 그런 하여튼 뭐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허가해 준 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형식상 일본이 요구를 할 때 일본이 조선에 물품을 수출할 때도 니네 관세를 물리지 말고 또 조선의 물품을 일본에 소위 이제 수출할 때도 그 서로 관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자. 그게 얼마나 그 자유스럽고 공평한 거냐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뭐 조선 정부는 수용합니다. 그것은 형식상으로는 자유스럽고 공평한 무역이었지만은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이제 조선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영국이 산업혁명에서 만들어냈던 그 면제품이나 의류제품을 일본이 값싸게 사가지고 그것을 조선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대가로 여기서는 쌀이나 콩, 그 다음에 수산물 이런 것을 일본이 조선의 그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 정부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고 또 그 당시 구체적인 관례는 이렇게 할 때 수출과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물려가지고 당시에 정부가 큰 재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것을 조선 정부는 잘 모르고 있었다. 관세를 물리게 되는 것은 나중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1882년에 조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의는 일본은 한국 시장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게 되었고 반면에 한국은 유약한 국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음을 박탈하였음을 의미하였습니다. 1876년 병자 수호 조약의 그 역사적 의의는 한마디 말로 얘기하면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동시에 타율적으로 맺어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서양이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이제 포섭이 됐다,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청나라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는 이제 자립적인 이제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 이전의 개항하고는 다른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근대적 조약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타율적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앞에 본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무관세를 한다든가, 또 일본에 대해서 영사 재판권, 취해법권을 인정해 준다든가, 일본 정부의 대표자인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관료나 뭐 일본 상인들, 장사로 오는 상인들까지도 이제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조선의 관료가 조선의 법률적인 적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는 거 있죠. 또 경제적으로는 뭐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 화폐를 사용한다든가, 뭐 조선 화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제 가져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876년 개항 이후에 조선의 무역 상황이 이제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이 주로 수출했던 것은 쌀, 콩, 소가죽, 금, 생사는 이제 비단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재료죠. 즉 양자목을 통해서 만들었던 원료가,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이렇게 이제 판매했고, 그 중에서 쌀, 콩, 소가죽이 1876년서부터 1894년까지 수출의 약 7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농산물을 이제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선 정부가 주로 수입했던 것은 의류 제품과 동, 아연 이런 것이었고, 일본은 주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일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값싸고 품질이 좋은 면제품을 중심하는 의류제품, 대량 생산된 의류제품을 그들이 사다가 조선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면제품을 중심하는 의류제품이 1870년서부터 94년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수입품의 한 70~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류제품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추이를 보면은 1870년 개항서부터 94년까지는 주로 이제 고급 면제품이나 의류제품을 수입을 했고,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수출과 수입액이 대체로 비슷했던 시기였는데, 대신 고급 면제품을 수입하면서 조선에서는 도시 주변에 그런 면제품을 만들었던 수공업자들이 이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점차 그렇게 했다가 1894년부터 1904년까지는 이제 일반 면제품이 수입되게 됩니다. 이때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일본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영국산 면제품이 아니라 일본에서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의류제품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일반 농민들에게 판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에게 그 면제품을 판매했던 농촌의 수공업자가 일본 제품하고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몰락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차 잠식당하게 된다. 그렇게 하고 1904년 이후에는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까지도 승리하면서 일본이 독점적으로 이제 수출과 수입에서 이제 조선을 장악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에 1876년 병자 수호조약 이후에 국제적 무역 관계에서 이제 이 시기는 맨 처음에 무관세였다가 82년에 처음으로 관세를 물리는데 그때도 저율 관세였어요. 저율 관세였고 그 다음에 부등가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파는 농산물은 값싸게 판매를 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의류 제품 등의 공산물은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균등한 등가 교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등가 교환에 의해서 조선의 이제 국내 시장과 농업 부분이 점차 피해를 보게 되는, 잠식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또 그런 무역 관계에 의해서 국내산 직물류를 비롯한 많은 상품들이 외국의 그런 대량 생산, 그러니까 기계제 공업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자본재 상품과 경쟁하지 못하고 점차 이제 그들이 몰락되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76년 2월 병자수호 조약에 의한 조선의 개항은 이제 조선의 국내 산업과 외국의 물품이 경쟁하면서 조선의 산업이 한편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그것에 뭐 그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국내의 산업이 위축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0년 2월 이후는 조선의 이제 경제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0년 2월에 이제 맺었던 병자수호조약에 의한 개항은 조선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국면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계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개항과 제국주의 침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